전화벨이 울렸을 때였습니다. 설거지를 막 끝내고 앞치마를 벗던 저는 휴대폰 화면에 뜬 이름을 보고 잠깐 멈춰섰습니다. 시어머니. 솔직히 말하면 제가 먼저 전화를 드린 적은 손에 꼽을 정도였습니다. 화면 2번 터치하시면 이야기 계속됩니다. 명절 전후로 안부 묻고 남편이 옆에서 엄마 바꿔드릴게요 하면 잠깐 바다 인사 나누는 정도였죠. 그날은 어쩐 일인지 괜히 마음이 쓰여 제가 먼저 통화 버튼을 눌렀습니다. 어머니 잘 지내셨어요? 저예요. 잠시 쉰 기침 소리가 들리더니 익숙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어이쿠, 이게 누굴까 했네. 웬일이래 내가 먼저 전화를 다 하고. 장난 섞인 말투였지만 그 뒤에 깔린 반가움이 전화선 너머로 고스란히 전해졌습니다. 요즘 날도 쌀쌀해지고 감기 드시면 안 되는데 건강 어떠세요? 나는 괜찮다. 너희는? 애기들은 학교 잘 다니고. 늘 그렇듯 처음 이야기는 날씨와 건강, 애들 이야기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여전히 텔레비전 드라마 이야기를 섞어가며 동네 누구네 집 손주가 어떤 대학에 갔는지, 윗집 할머니는 무릎 수술을 했는지 그런 소소한 동네 소식을 들려주셨습니다. 그냥 언제나처럼 흘러가는 통화였습니다. 그렇게 생각했었습니다. 그런데 그날은 아주 작은 한마디가 제 인생에서 꽤 큰 문을 열어젖히게 될 줄은 정말 꿈에도 몰랐습니다. 요즘은 뭐 하시면서 지내세요? 어머니, 예전엔 복지관에 가신다고 하셨는데 복지관은 요새 잘 안 가. 시끄럽기만 하고 맨날 똑같은 얘기만 하고 귀도 아프고 말이다. 그럼 집에만 계세요? 심심하시겠어요? 아니, 나 요즘 일 좀 하고 있단다. 일이요? 저도 모르게 목소리가 조금 높아졌습니다. 무슨 일이요? 힘든 거 아니에요? 어디 나가서 뭐 하세요? 어머니는 잠깐 말을 고르시는 듯 조용해지셨다가 낮게 웃으며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게 놀라는 거 보니 얘기를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래도 며느리니까 너한테는 먼저 얘기를 해야겠다. 저는 그때 그냥 알바 같은 걸 시작하셨나 보다 정도로만 생각했습니다. 동네 마트 계산대나 반찬 가게 설거지 정도 말이죠. 하지만 이어진 말은 제가 상상하던 그 어떤 것하고도 달랐습니다. 내가 부잣집 할아버지 집에 반찬도 좀 해다주고 집안일도 거들어주고 그러고 있거든. 그러다가 연애를 하게 됐어. 네? 귀를 의심한다는 표현이 딱 그때였습니다. 설거지 바구니에 거꾸로 꽂아둔 국그릇에서 물이 똑똑 떨어지는 소리까지 선명하게 들릴 정도로 순간 주위가 조용해진 느낌이었습니다. 어머니, 방금 뭐라고 하셨어요? 내가 지금 연애를 하고 있다고, 남자친구가 생겼다, 이 말이다. 시어머니 목소리는 쑥스러움과 장난기 그리고 아주 조금의 긴장이 섞여 있었습니다. 저는 한참을 말도 못하고 있다가 겨우 입을 뗐습니다. 어머니, 진짜요? 진짜지. 이른이 돼도 사람 마음이 살아있더라. 그걸 이제 알았다. 어머니는 그렇게 담담히 말하고 계셨습니다. 처음 이야기는 동네 마트 앞 벤치에서 시작되었다고 했습니다. 작년 겨울 어머니는 자주 마트를 오가셨습니다. 특별히 살 게 많아서가 아니라 집에만 있자니 너무 조용하고 말 한마디 할 사람이 없어서였다고 했습니다. 마트 출입문 옆 벤치에는 늘 신문을 들고 앉아있는 할아버지가 한 분 계셨다고 했습니다. 검은색 모직 코트에 회색 머리를 단정히 빗어 넘긴 어디서 봐도 그냥 동네 할아버지 같지는 않은 분위기의 노인이었습니다. 처음엔 인사를 안 했는데 자꾸 마주치다 보니 눈인사라도 하게 되더라고. 나도 나름 수줍은 여자였거든. 어머니는 수화기 너머로 소곤소곤 과거를 들려주셨습니다. 근데 어느 날 내가 시장 바구니를 두고 간 걸 그 할아버지가 슈퍼에 맡겨둔 거야. 직원한테 이름을 물어서 우리 집까지 찾아오더라고. 그때 처음으로 집에 들였지. 고맙다고 커피 한 잔 드렸고. 그래서요? 그 양반이 그때 그러더라고. 집에 혼자 사는데 반찬이 늘 모자란다고. 돈은 줄 테니까 가끔 반찬을 좀 해다 줄 수 있겠느냐고. 아, 그래서 소소한 일거리라고 하셨구나. 저는 그제야 이해가 되었습니다. 어머니는 그렇게 일주일에 2번 그 할아버지 집에 가서 반찬을 해다 드리고
냉장고를 정리해드리고 세탁기를 돌려드렸다고 했습니다. 집이 크더라. 묵직한 나무 장롱이랑 오래된 피아노도 있고 벽에는 상장 같은 액자들이 주르르 걸려 있고 처음엔 좀 겁도 났어. 아, 완전 부잣집이구나 싶어서. 그 할아버지는 원래 큰 회사의 대표였다고 했습니다. 은퇴 후에는 혼자 그 집에서 지내다가 아내를 먼저 떠나보낸 뒤로는 말수가 줄어들고 사람과의 관계도 거의 끊겼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어머니, 그게 어떻게 연애가 돼요? 제가 조심스럽게 묻자 어머니는 한숨처럼 웃으며 말씀하셨습니다. 글쎄, 나도 모르겠다. 어느 날 보니까 그 사람 밥 챙겨주는 일이 기다려지더라. 그 사람이 나 기다리는 눈빛도 느껴지고 설거지하다가 자꾸 웃음이 나오는 거야. 그게 연애더라. 가장 격동적인 순간은 올봄에 찾아왔다고 했습니다. 벚꽃이 막 만개하던 날 어머니는 그 할아버지 집에 김치전을 부쳐갔다고 했습니다. 창밖에 벚꽃이 흐드러지게 피었는데 그 양반이 창가에 서서 한참을 보고 있더라고. 그러더니 쓸쓸하게 한마디 하는 거야. 꽃이 이렇게 예쁜데 나 혼자 보니까 속상하네. 그 말을 들은 순간 어머니는 괜히 가슴이 찌르르 했다고 했습니다. 살면서 수없이 꽃을 봤지만 누군가와 같이 본다는 생각은 남편 떠나보내고 나서는 접어두고 살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내가 괜히 큰 소리를 쳤지. 제가 말동무 친구잖아요, 영감님. 혼자가 아니세요. 그랬더니 그 사람이 나를 쳐다보더니 아주 천천히 웃더라. 그날 저녁 할아버지는 식탁에 앉아 소주잔을 하나 꺼내 들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는 아주 조심스러운 얼굴로 어머니에게 말했습니다. 내가 이런 말하면 내가 싫어할지도 모르겠는데 혹시 남은 여생을 여사님과 함께 같이 살면 안 되겠습니까? 어머니는 그 말을 듣고 숟가락을 떨어뜨릴 뻔했다고 했습니다. 내가 그 자리에서 뭐라고 했겠냐, 며리야. 뭐라고 하셨어요? 아니, 그 나이에 무슨 같이 사는 소리냐고 했지. 근데 그 사람이 그러더라고. 나도 이제 남은 날이 얼마나 되는지 대충 안다. 근데 그 남은 날이 혼자 침대에서 숨만 쉬다가 끝나는 건 싫다. 내가 밥 먹으라고 해주고 같이 드라마 보고 같이 욕도 좀 하다가 가고 싶다고. 어머니는 그 말을 듣는 순간 눈물이 핑 돌았다고 했습니다. 누군가와 욕도 좀 하다가 가고 싶다는 말이 그렇게 가슴에 와닿을 줄은 미처 몰랐다고 했습니다. 나도 그랬거든. 나도 이제 남은 인생은 그냥 애들한테 짐 안 되게 조용히 병원 안 가고 사고 안 치고 그러다 가는 거라고 생각했어. 근데 그 말을 듣는데 마음이 흔들리더라. 나도 누구 옆에서 잔소리하면서 늙고 싶다는 생각이 처음으로 들더라고. 그날 밤 어머니는 집에 돌아와 이불을 머리끝까지 덮고 오래오래 울었다고 했습니다. 남편 생각이 나서도 울고 지금까지 살아온 세월이 억울해서도 울고 그리고 새삼스레 가슴이 두근거리는 자신이 어이없어서도 울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요, 어머니? 제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휴대폰을 쥔 손에 땀이 맺혀 있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지금은 같이 살고 있다. 네? 진짜요? 아니, 뭐 혼인신고를 한 것도 아니고 그냥 그 집에 내가 들어가 살고 있는 거야. 서로 병원 갈 일 있으면 같이 가고 장도 같이 보고 저녁에는 드라마 보다가 싸우기도 하고 어머니 목소리에는 예전에는 들어본 적 없는 생기가 묻어 있었습니다. 근데 아직 너희 아버지 제사도 있고 내 시아버지 사진도 있고 내가 이걸 숨기듯이 살고 있는 게 자꾸 마음에 걸리더라. 그래서 먼저 너한테 말해야겠다 싶었어. 어머니는 한참을 망설이다가 아주 낮은 목소리로 덧붙이셨습니다. 혹시 내가 나 뭐라고 할까봐 솔직히 좀 무서웠다. 우리 엄마가 나이 들어서 미쳤다고 할까봐. 저는 숨을 깊게 들이마셨다가 천천히 내쉬었습니다. 생각보다 제 마음은 그렇게 복잡하지 않았습니다. 놀랍고 어색하고 조금은 서운한 마음도 있었지만 그보다 먼저 떠오른 건 외로워하지 않으셨으면 좋겠다는 마음이었습니다. 어머니, 어머니가 행복하세요? 어머니는 잠시 말이 없으셨습니다. 그리고 아주 천천히 또렷하게 대답하셨습니다. 나 요즘 많이 행복하다. 그 한마디에 제 눈가가 뜨거워졌습니다. 어쩌면 제가 가장 먼저 확인하고 싶었던 건 그거였는지도 모릅니다.
부자냐, 가난하냐, 나이가 몇이냐, 자식들이 뭐라고 할까, 이런 것보다 정말로 중요한 건 행복하냐는 것이었습니다. 물론 현실은 이야기처럼 예쁘게만 흘러가지는 않았습니다. 며칠 뒤 남편에게 이 이야기를 꺼냈을 때였습니다. 여보, 나 어머니한테 전화 왔었어. 아니, 내가 먼저 드렸는데. 응, 엄마 또 뭐라고 하셔? 어머니 지금 남자친구 있으시대. 남편은 처음에는 웃었습니다. 장난인 줄 알았던 것이죠. 엄마가 무슨 남자친구야? 드라마를 너무 보셨나 보네. 하지만 이야기를 하나씩 들려주자 남편 얼굴은 점점 굳어졌습니다. 지금 그게 말이 돼? 그 나이에 같이 산다고? 그 집이 부자라며 혹시 우리한테 말 안 하고 이상한 계약 같은 거 하신 거 아니야? 남편의 반응은 어쩌면 당연한 것이었습니다. 부모의 새로운 사랑보다 먼저 떠오르는 건 재산, 상속, 체면 같은 것들이니까요. 저라고 해서 순간 그런 걱정이 없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시어머니의 떨리는 목소리를 들었던 사람이었습니다. 나 요즘 많이 행복하다. 그 말이 자꾸 귀에 맴돌았습니다. 여보, 우리 그냥 한번 보고 얘기하자. 그 할아버지 직접 만나보면 생각이 좀 달라질 수도 있잖아. 결국 우리는 어머니 집, 아니 이제는 함께 사는 집을 찾아가 보기로 했습니다. 그 집은 어머니 말대로 정말 컸습니다. 중문을 열고 들어서자 넓은 거실 한가운데 큰 소파가 있고 벽에는 오래된 흑백 사진들이 걸려 있었습니다. 젊은 날의 할아버지와 그 곁에 환하게 웃고 있는 아내의 모습, 어린아이들과 함께 찍은 가족 사진들이었습니다. 어머님, 저 왔어요. 어머니는 앞치마를 두르고 부엌에서 나오셨습니다. 예전보다 머리카락이 조금 더 짧아졌고 표정은 훨씬 밝아져 있었습니다. 왔냐? 아이고 애들아, 할머니 여기 있다. 아이들이 먼저 달려가 안기자 어머니는 익숙한 동작으로 아이들 머리를 쓰다듬어 주셨습니다. 그 모습은 예전과 다르지 않았지만 왠지 모르게 주변 공기가 조금 달라 보였습니다. 그때 거실 한쪽에서 천천히 걸어 나오는 노인이 있었습니다. 정장 바지를 단정 입고 세련된 스웨터를 받쳐 입은 키가 곧은 할아버지였습니다. 왔습니까, 민수 씨? 남편은 잠시 당황한 얼굴로 인사를 건넸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저는 어머니 아들 민수입니다. 그 할아버지는 고개를 깊이 숙여 인사하더니 제 쪽을 향해도 조심스럽게 머리를 숙였습니다. 그리고 며느님 되시는 분이시죠? 이렇게 먼 길 와주셔서 고맙습니다. 제가 요즘 아주 큰 죄를 짓고 있는 건 아닌가 걱정을 많이 했습니다. 놀랍게도 그 할아버지의 첫마디에는 미안함이 먼저 담겨 있었습니다. 제가 어머님 모시고 사는 입장이 됐으니 자식된 입장에서는 마음이 여러 가지일 거라는 거 잘 압니다. 그래도 남은 세월만큼은 이분 웃게 해드리고 싶어서요. 할아버지는 그렇게 말하며 살짝 어머니 쪽을 바라보았습니다. 그 눈빛에는 장난도 계산도 과장된 친절도 없었습니다. 그냥 나이 든 사람이 겨우 용기 내어 건너온 다리 위에서 서 있는 듯한 조심스러운 진심이 묻어 있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는 순간 저는 마음이 조금 놓였습니다. 물론 그 뒤로도 작은 파도들은 계속 밀려왔습니다. 할아버지의 자식들이 찾아와 아버지가 정신 나간 연애를 하며 소리를 지르기도 했고 동네 사람들 몇몇은 뒷담화를 하기도 했습니다. 저 집에 요즘 여자 하나 들락거린다더라. 하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주변의 시선은 제자리를 찾아갔습니다. 할아버지 자녀들도 몇 번의 갈등 끝에 아버지가 행복하시다면 하며 한 걸음 물러섰고 동네 사람들도 그냥 같이 사시나 보구나 정도로 받아들이게 되었습니다. 어머니는 가끔 제게 전화에 이런 말을 하셨습니다. 오늘은 그이가 내 젊을 때랑 닮은 사람을 뉴스에서 봤다고 하면서 내 사진을 또 꺼내보더라. 늙은 사진 말고 내 남편 돌잔치 때 찍은 사진 있잖냐. 그거 아직도 지갑에 넣어가지고 다닌다. 오늘은 내가 계단 내려가다가 살짝 발을 헛디뎠는데 그이가 깜짝 놀라서 나를 꽉 붙잡더라. 나보다 먼저 가면 안 된다고 큰 소리를 치더라니까. 전화기 너머로 흘러나오는 그런 일상의 조각들은 예전에 어머니가 들려주시던
누구네 집 아들이 취직을 했다더라 같은 이야기와는 결이 달랐습니다. 거기에는 누군가와 함께 늙어간다는 조용하지만 단단한 숨결이 느껴졌습니다. 다시 그날 통화의 마지막으로 돌아가 봅니다. 어머니가 처음 저에게 이 이야기를 털어놓던 날이었습니다. 그래서 너한테 묻고 싶었다. 나 이렇게 살아도 되겠냐? 그 질문에는 70이 넘도록 가족을 먼저 챙기느라 정작 자기 마음은 한 번도 내세워 본 적 없는 사람의 떨림이 담겨 있었습니다. 저는 그때 거의 울먹이는 목소리로 대답했었습니다. 어머니, 저는요, 어머니가 건강하시고 웃으시면 좋겠어요. 연애든 뭐든 어머니 인생인데요. 이제는 좀 어머니 마음대로 사셔도 되지 않아요? 한참을 조용히 계시던 어머니가 그제야 웃으셨습니다. 그래? 그 말 녹음해두고 싶네. 나중에 내 남편이 성질내면 틀어주게. 우리는 둘 다 수화기를 들고 한참을 웃었습니다. 그 웃음 속에는 시어머니와 며느리라는 이름을 잠시 내려놓고 그냥 여자 대 여자로 마주 앉은 사람들의 공감이 들어 있었습니다. 요즘도 가끔 저는 어머니께 전화를 드립니다. 이제는 의무감이 아니라 진짜 궁금해서입니다. 어머니, 오늘은 뭐 하셨어요? 오늘? 오늘은 그이가 손톱을 깎아줬다. 눈이 침침하다고 내가 깎아주겠다고 했는데 자기가 한다고 고집을 부리더라고. 쓸데없는 자존심이야. 남자들은 늙어도 안 변해. 두 분 또 싸우셨어요? 에이, 조금 투닥거린 거지. 근데 싸우고 나서도 결국 같이 밥 먹게 돼 있다. 나이 들수록 같이 밥 먹을 사람이 있다는 게 그렇게 고맙더라. 어머니의 말 하나하나가 남의 이야기 같지 않게 제 마음속에 내려앉습니다. 언젠가 나도 그 나이가 될 테니까요. 그리고 생각합니다. 인생의 연애는 꼭 20살에만 하는 건 아니구나. 어쩌면 70이 넘어 겨우 마음이 준비되는 사랑도 있는 거구나. 전화기를 내려놓고 나면 저는 괜히 남편 얼굴을 다시 한번 바라보게 됩니다. 당신도 늙어서까지 내 옆에 있어 줄 거야? 하고 장난스럽게 묻고 싶어지기도 합니다. 어머니의 늦깎이 연애 이야기는 그렇게 제 일상까지 조금씩 바꾸어 놓았습니다. 사랑에 대해, 나이에 대해, 부끄럽다와 당연하다의 기준에 대해 한 번 더 생각하게 만들어 주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시어머니를 바라보는 제 시선을 바꾸어 놓았습니다. 남편의 엄마가 아니라 한 사람을 만나고 사랑하고 또 한 번 사랑할 용기를 낸 여자. 그렇게 보게 되었으니까요. 어느 날 어머니가 마지막에 이런 말을 하셨습니다. 며느리야, 내 어머니, 너도 나중에 일은 돼서 혹시나 가슴 두근거리는 사람 만나면 너무 부끄러워하지 마라. 그때도 뭐라고 하는 사람이 있겠지만 그 사람들 다 떠나면 결국 내 인생은 너 혼자 책임지는 거거든. 저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땐 어머니가 먼저 길을 닦아 놓으셨으니까 저도 좀 덜 욕먹겠죠 뭐. 그렇지. 내가 먼저 욕 좀 먹고 있을게. 전화기 너머로 들려오던 어머니의 웃음은 아주 오랜 세월의 그늘을 천천히 걷어낸 사람만이 낼 수 있는 맑고 단단한 웃음이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혼잣말처럼 중얼거렸습니다. 어머니 잘하셨어요. 정말 잘하셨습니다. 조용히 부는 바람 속에 별빛이 춤추네. 나뭇잎도 숨죽인 채 꿈결 속을 헤